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07%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은 0.09%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은 코스피에서는 개인하고 기관들이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 움직임이 그렇게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평평하게 움직였는데 시장은 대충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대충 시장의 돈 흐름은 조금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오전 시황에 여러분들께도 이제 정리를 해드린 것처럼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일단 달러를 볼 때 달러가 지금 미국에서 다른 국가로 빠져나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주식 시장으로도 일단 돈 쪽으로 보면은 엔, 유로, 파운드 쪽으로 그리고 금 쪽으로도 빠져나가고 있고 또 일부 있는 돈들은 채권 쪽으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이외에 다른 국가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독일, 멕시코, 아르헨티나, 영국, 유럽, 인도, 프랑스 이런 주식 시장은 최근 들어서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돈이 미국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미국 주식 시장은 이렇게 하락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돈이 움직이고 있고 그 방향도 정해지고 있죠.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돈 흐름이 조금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그 내부 종목을 보면은 소비재 쪽으로 이건 담배고 또 그리고 뭐 제약주도 좀 올라오고 전력주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필수죠. 우리로 치면 통신주 이런 거 이쪽으로 지금 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방어 쪽으로 돈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충 돈 흐름이 바뀌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그렇게 바뀌는 거에 따라서 따라가면 됩니다. 그쪽에 비중을 좀 늘리면 됩니다.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거 보면 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매일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한 5일 전부터 시장 돈 흐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세력들이 경기 방어 쪽으로 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좀 매집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제 전기가스 업종도 그렇고 또 음식료 쪽도 조금 세력들이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제약주는 아직 여기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제약주들도 지금 돈 들어오는 게 보이고 또 정권사 있죠. 그쪽도 돈 들어오는 게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게 조금씩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쪽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력들이 오늘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 보니까 아이고 많습니다. 39개나 됩니다. 이 중에서 뭐 전부 다는 좀 그렇고요. 몇 종목 좀 들여다 보도록 합시다. 일단 해운주 같은 경우 KSS 해운 이거 세력들이 지금 요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세력이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있다면 절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은 대충 뭐 이 정도에서 정리되고 또 이래 올라가는 그 가운데 물론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런 흐름 보이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돈 많은 세력들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한 종목만 어떻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대충 좀 포트 구성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뭐 현금과 주식 비중, 이 비중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고 이게 주식이다 손치면은 지금 이렇게 뭐 주식이 있다. 지금은 현금 비중보다 주식 비중이 좀 더 많아야 되겠죠. 그럼 이 주식 내에서도 지금 경기 방어라고 하면 경기 방어 쪽으로 조금 이렇게 비중을 늘려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가운데서 뭐 나머지 경기 방어만 다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일부 종목들 중에서 회원주도 뭐 하나 좀 들고 있고 싶다 하면은 뭐 그냥 총을 쏴서 이거 들고 있어도 됩니다. 구색 맞추기로 들고 있다 보면은 전혀 생각지도 안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LG U 플러스는 이때 최초로 났습니다. 수익 매매 시도가 났고요. 브레이크가 이때 걸렸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게 순환매매 측면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뭐 어디쯤 어딘가에서 총을 한 방 쏴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 장기적으로 좀 들고 간다. 여기서 장기라고 하는 말은 이 빨간색과 파란색 개수 비교해서 하나의 주기로 들고 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놓쳤다 그러면은 이때 접근했겠죠. 그리고 뭐 추가 매수 요때 할 수 있었고 뭐 요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보면은
매수하고 난 다음에 변동성이 꽤 컸습니다. 그리고 손해보고 들고 있는 기간이 꽤 길었어요. 그러다가 또 갑작스럽게 다매치 올라가지고 이제 차익 실현해서 나와야죠. 그러니까 짧게 들어간 분들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것도 수익 마감이 되겠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멀리 봐도 돼요. 멀리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대충 여기서 분할 매수 뭐 했다 손 쳐서 뭐이 정도 내가 어떤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은 일단 싸게 매수를 하게 되면은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 고점에서 산 것과 밑에서 산 거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러면은 이때 내가 샀다면 일단 빨간색이 많고 물론 요때보다는 조금 간격 경쟁력이 좀 뒤처진다. 요때 총을 산 사람들보다는. 하지만 뭐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 손치고 그러면은 나는 요때 매수를 하지 못하고 요때 샀지만 충분히 이건 뭐 빨간색 다 소진될 때까지 그렇지 않아도 경기 방어 쪽으로 미국도 통신주 돈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도 이 LGU 플러스 경기 방어 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도 괜찮지 않느냐 그럼 좀 더 오래 들고 가봐야 되겠다 이런 결정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심지어 뭐 이때 매수했다 손치더라도 짧게 묶고 나갈란다 하나의 결정. 또 그리고 물론 뭐 이때 나갈 것도 되지만은 나 뭐 비교적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볼란다 이런 선택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또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물려 있어요. 손해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거 한참 뭐 올라가다가 카카오도 그렇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좀 눌려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추가 매수 되어 있는데 이것도 빨간색 일이 많고 충분히 돈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 접근하기 이렇게 우리가 접근했잖아요. 세력들이 나간 것도 아니고 그동안 인공지능 쪽으로 돈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그 중에서 뭐 가장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쪽이 우리로 치면 IT 쪽이다. 약간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로 치면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된다. 이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활용을 해서 돈 벌려고 할 거다. 이런 쪽이고. 또 물리적으로 나가면 뭐 로봇이라든지 그쪽도 있겠죠. 뭐 시간이 좀 더 걸릴 거고요. 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우리가 또 추가가 된 게 제약 관련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제약 관련 쪽도 인공지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신약 개발에 굉장히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겠더라. 대충 그런 개념이 나온다 아닙니까? 제약 관련주도 다음에 좀 비중을 좀 늘려놔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때 들어간 분들께서는 이거는 충분히 짧게 보면 짧게 보는 대로 지금 들고 있어도 나쁘진 않죠. 충분히 수익 내고 넣을 수 있다. 아니면 좀 멀리 보고 가도 된다. 대충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이 세력들이 들어왔어요. 이때 들어와 잘 안 된 거고요. 지하실 파퍼스니까 안 된 거고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수익 매매 지금 이거 들어와 가지고 이것도 지금 현재 두 번 매수를 해도 손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조만간에 이것도 수익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것도 뭐 그렇게 보면은 뭐 가격 경쟁력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때 매수를 했다 손치면 이것도 두 가지 선택을 동시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나는 이때 못 샀다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되면은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으로 갔을 때 조만간 주가가 좀 더 오르게 되면은 뭐 총알한방 수합도 되겠죠? 이것도 뭐 선택의 여지가 많다. 살만한 종목들이 꽤 많은 겁니다. 대신 정보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상승력이 있죠. 그러니까 신규 접근은 이제 좀 그래요. 이건 이미 지금 레벨이 달라졌어요. 신규 요 아래쪽에 했다 그러면은 뭐 좀 빨간색 개수 비교하면서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부터 지금 한 단계 더 높아진 레벨이 있잖아요. 이 레벨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뭐 상승력이 있는데 요거는 또 어떤 거느냐 보면 어떻게든 뭐 이거 추가 매수 시도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생명면 5번, 이거 보면 6번 정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건 지금 이제 요 위에 올라섰기 때문에 수익 구간입니다. 조만간 정리해 놓을 수 있겠죠. 그 돈은 이런 게 많이 봅니다. 이런 게. 왜 많이 보냐면 그렇게 주가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막 균등하게 내가 투자를 한다 손 쳤을 때 내가 지금 수익 매매 신호를 갖다 한 번 맞고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이게 뭐 100만 원이다 합시다. 그럼 100만 원 가지고 뭐 이 정도 수익을 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 번에 단번에 올라갔을 때 말이에요. 이건 뭐 5번, 6번, 요까지 치면 6번인데 그 600만 원이잖아요. 그거가 수익 내는 겁니다.
천만 원이라면 6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 20% 수익을 내도 6천이면은 1200만 원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천만 원 들어가서 20% 내서 200만 원 버는 거하고 1200 버는 거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돈은 주식도 이래 보면 오랫동안 오르지 않는 횡보하다가 뭐 떨어지고 들쑥날쑥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탁 날아갈 때 그때 오히려 더 큰 돈을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바로바로 날아가는 것보다는 이게 눈에 띄기로는 많이 버는 것 같아요.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렇게 물량을 싣고 들어간 게, 그러니까 주식은 돈 싸움이라니까. 좀 기다리더라도 돈을 갖다가 많이 꾸반겨 오르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수익률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어쨌든 뭐 대신증권은 이것도 뭐 조만간 수익 내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동아소시홀딩스는 어중간하다. 이건 뭐 지금 물렸습니다. 두 번이나 샀는데 물렸고, 여기까지 뭐 세 번 샀는데 지금 물려 있어요. 어느 정도 뭐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 주가 낮기 때문에 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기다려야죠. 그럼 기다릴 때 좋은 게 뭐냐? 이것도 그런 기간이 있었잖아요. 여기 뭐 집중적으로 왔다 갔다 하던 시기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고 마감했죠.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은 일단 상승률이 있다는 거고, 세력들이 들어와서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고점 찍어서 예전에 2차 전지 막 더 간다 할 때 장밋빛 전망을 갖다가 가지고 막 나간다 할 때 그때 물린 거하고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거품을 가지고도 충분히 주식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사람들이 안 좋다 할 때는 절대 위기가 안 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잖아요.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몸살입니다. 몸살이요. 그러니까 정리해준다 이 말입니다. 가늘고 길게 살 수 있도록 가능하면 외식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이렇게 줄입니다. 줄였는데, 그러면 언제 위기가 오느냐? 주식시장도, 이 주식시장이 정말 웃깁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정말 착각하는 건데, 경제는 말씀드렸잖아요. 경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산업 구조입니다. 구조가 뭐 관광이 주돼 그거다, 아니면 관광국이 되고 농업이 주된 어떤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농업국이 되는 거고, 우리는 제조업이 좀 많은 수출에 관련된 주도형의 뭐 제조업 관련 국가다 이런 식으로, 금융이 발달한 국가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경제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뭐 이래 경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관광업의 어떤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든다 하면은 그 경기가 좋은 거예요. 돈 흐름, 경기가 우리로 치면 현금 흐름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르다니까는요. 이 주식과 이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경기하고는 또 경제 상황하고는 별개로 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주식시장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죠? 우리 한국은 보통 나갈 때 한 20배 좀 넘는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20배가 넘는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어떤 종목에 1조짜리 종목에 한 100억을 갖다가 순매수 했다. 그러면, 그 종목의 시가총액은 한 1조 2천억. 순식간에 2천억이 는다. 나는 100억 넣었는데 2천억이 는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가면 1900억은 뭐냐? 이게 심리입니다. 심리. 왜 그렇게 되죠? 여러분들 호가 낼 때 있잖아요. 호가창. 이런 식으로 호가창이 있어요. 이렇게 호가창이 있습니다. 파는 거, 사는 거. 그러면 살 때 이어서 계약이 체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 때 어떻게 계약이 되냐면 바로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에 생략하고 점핑으로 이어서 바로 계약이 체결돼서 이게 막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략해서 막 올라간다고, 호가가. 그러면은 이 중간에 점핑된 만큼 시가총액이 펑 늘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된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뭐 어제 이렇게 거래했다가 주인이 마음 바뀌어가지고 1,000만 더도 하면 안 할랍니다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합시다 하면은 순식간에 1,000만 호가 딱 뛰고 거래가 딱 되는 겁니다. 가격은 어디까지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돈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외에 투자된 돈이 지금은 또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165조가 해외에 지금 미국 시장이 투자됐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조가 들어왔다.
그럼 시가총액은 2천조가 늘어난다고, 2천조. 그러면 150조 정도 들어가면 한 3천조 정도 늘어나겠죠, 시가총액이. 그럼 우리 주식 시장이 지금 한 2천 몇백 조 됩니까? 두 배로 지금 올라가는 거죠, 지수가. 그러니까 우리 그 돈이 빠져나가서 그런데, 미국 안 된다 해서 해외 투자하는 애들 한국으로 돈 들고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우선 미국 투자하는 애도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지금 국내 주식을 지금 싸니까 많이 사서 우리가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애들 중국으로 돈 들어온다, 우리 한국으로 돈 들어온단 말입니다. 또 그리고 또 해외 투자자들 지금 계속 한국 문 열고 있습니다. 헤지펀드도 그렇고 국부펀드도 그렇고 한국으로 지금 돈 들어오려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본격화돼서 또 우리 시장의 정부에서도 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조금 규제를 좀 열어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돈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주식을 두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늘 말씀드리는 게 가격 경쟁력이다 아닙니까?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좋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들고 있으면 시장에 날아갈 때 다 우리 물량 받아주는 애들이 됩니다. 해외 투자한 애들도 우리 물량 받아줄 거고요. 다른데 이렇게 펀드들도 우리 물량 받아줄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단순히 이 거품만으로도 돈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 이 자본시장 아니면 이 자산시장을 통해서 불어나는 게 생산적인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처럼 어떤 물건을 팔아서 하나 팔면 얼마 벌고 이렇게 착실하게 돈 버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 자본이나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그냥 이게 오른 거라서 이 들어온 돈 들어가 나가면 그만해요. 들어왔기 때문에 오른 거고. 근데 들어와서 돈이 도니까 그 돈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차익 실현해서 밖에서 쓰고 하니까 거기 또 소비를 일으키고 소비를 일으킨 게 막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한때 이야기했던 소득주도 성장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소득주도 성장. 그래서 마차가 말을 건다고 한때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근데 그게 마차가 말을 걸 수 있다니까요. 그 이렇게 보면은 이 거품 자산시장 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냐고요. 과연 어떤 지속성이 있겠냐. 그런 말이다 아닙니까? 우리가 물건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어떤 혁신이나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정상이지 이런 걸 배제시키고 이 거품을 이용해서 이 돈을 버는 게 오래 가겠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될 것 같아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할 것 같아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거품은 과연 정상적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남유럽 재정 위기 들어보셨죠? 남유럽 유럽 연합이 출범했다 아닙니까? 남쪽에는 몇 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돈 잘 버는 국가들은 독일이죠. 그럼 그때 이제 이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갑작스럽게 이 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나라로 남유럽이라고 하나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이런 국가들로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돈이 들어온 게 얘들이 지금 잘해서 들어왔냐고요. 얘들이 뭔가 지금 물건을 갖다 많이 팔거나 어떤 제조업을 해서 팔아서 들어온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떤 저렴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스페인에서 지리적 환경이 좋기 때문에 집진하면은 놀기 좋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잘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서. 그런데 그 무렵에 미국이 어려워졌잖아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으로 어려워지니까 이거 돈 빼갔단 말입니다. 저거 나라 지금 묻고 은행 살려야 되고 하다 보니 돈을 빼갔단 말이에요. 그럼 순식간에 거지돼 버려. 돈 들어왔던 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까봐 참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아무도 지금 이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 걱정을 사실 국민들은 무식해서 지금 이 이야기가 뭔지 모르고 내가 이야기해도 이 이야기가 뭔지 이해를 못 한다니까. 모르고 많은 놈들은 알아도 눈속임을 해서 내가 이 정권을 좀 인정할 수 있으니까 잡을 수도 있고 그런 개념도 좀 있을 거고. 그럼 아는 사람 입장으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돈 들어올 게 뻔하고 자산시장 거품 일으키면 올라갈 게 뻔한데 사실은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알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 그럼 결론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가운데 나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닌가 봐.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알기 때문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번 거품 잘 이용하자 말도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동아소시홀딩스 물리 가지고 있는데 들고 있어야 되겠죠. 삼성 SD에서는 뭐 새로 시작하는 걸로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저점부터 낮아요. 얘들 제대로 못해먹고 나간 거예요. 포부를 가지고 세력들도 들어와도 이렇게 못해먹고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 세력은 돈 못 벌었습니다. 왜냐면 얘들도 거래 비용 다 내고요. 또 저거가 직접 샀는지 몰라도 물건 뭐 더 사고 하는데 돈까지 다 줬을 겁니다. 비용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세력들한테 손해 그 항상 돈 벌 수 없다는 거, 손해 볼 수도 있다는 거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새로 시작하는 게 좋겠고요. 유한타 증권은 어떻게 되나? 앞서 뭐 대신증권처럼 증권사도 요즘 돈 좀 들어오잖아요. 증권사도 돈 좀 벌어먹잖아요. 얘들이 뭘로 돈 벌어먹습니까?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 시장에 투자를 많이 했겠냐고. 미국 시장으로 투자하도록 이 증권사가 국민들 끌어모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왜 끌어모았습니까? 수수료 사게 해주고 뭐 사게 해주고 혜택을 주니 뭐 심지어 어떤 때는 뭐 돈 주니 해가지고 미국 시장에 내가 투자 한번 해봐라 해서 국민들은 모아서 일로 호객행위해서 내보냈잖아요. 왜 내보냈냐고. 우리 한국 돈과 미국 돈의 어떤 환전하는데 수익이 솔솔하더라 이 말입니다. 걔들 그래서 돈 좀 벌어먹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별로 빼난 거예요. 나중에 얘들이 증권사에서 호객행위를 우리 한국 괜찮다 하고 열심히 리포트 쓰면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돈 들어오겠죠? 그럼 이 돈들이 증권사 돈 벌려고 호객행위에서 끌어난 이 돈들이 나중에 우리 돈 벌어준다고. 그 가운데 돈 풀어먹어서 증권사도 돈 많이 남겨놨습니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은행들도 돈 많이 벌었습니다. 여튼 괜찮으니까 이것도 뭐 괜찮잖아. 상상투자 평범한 고객고 빨간색 많으니까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한국가스공사는 이거 뭡니까? 보유죠. 보유. 그냥 보유고 또 이거는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미국도 경기 방어주 가더라. 우리도 경기 방어 괜찮겠네. 그런 개념으로. 한국전력도 똑같죠? 이것도 보유입니다. 이것도 경기 방어죠. 자, 대충 이해되죠? 수익매매 중에서 한때 이를 빨간색이 많이 나왔잖아요. 손해보는 것도 있고, 뭐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 또, 이번에는 어제 몇 종목 탈출했죠? 오늘은 LGU 플러스가 이제 나가야 됩니다. 하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투자하기가 쉽습니까? 종목 선정이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까? 자, 이 돈 흐름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러다가 투자의 방향을 대충 좀 정해진 게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 우리는 그쪽으로 비중을 조금 옮겨가면 되고 또 멀리 보면은 우리는 괜찮죠? 우리는 지금 굉장히 싸게 물량을 매집하는 게 됩니다. 어떻게든 형편된 대로 잘 모아야 되는 거고요. 국가가 잘 살면 좋죠. 국가가 잘 살면 좋은데, 국가가 잘 사는 거하고, 아니면 국가가 또 가난한 거하고, 내가 사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항상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국가가 뭐 내 삶에 대해서 뭔가 해줄 것 같아도,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예전에 저도 사업을 할 때, 저도 뭐 처음부터 이런 걸 알았겠냐고. 지금 뭐 노련하지.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는 몰라도, 지금 50대 중반인데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지금 노련해질 때가 됐어요. 저도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뭐 사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도 빌려러 가보고 정책 자금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정부 발표가 있으면 뭔가 이번에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뭐 지원을 좀 해준다 그러네. 그러면 그것도 많이 봤다고 한두 번 본 게 아니죠. 이 젊은 시절에. 그 정부에서 뭐 소상공인이나 뭐 지원해 준다 그런다, 중소기업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진짜 그런갑다 하고 정부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은행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 은행 몰라. 은행은 몰라. 은행에서는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몰라요. 몰라요. 정부 발표하고 이거 따로 놀아요. 근데 막상 다 해줄 것 같은데 실제 가보면 해주는 건 하나도 없고요. 심지어 뭐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돈 내고 빚내는데 그러니까 보정을 써서 빚내는데 정부에서 약간 해서 이자 약간 좀 까주는 정도, 요 정도.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보정이 있으면
그냥 정부 이거 없어도 그냥 언제든지 은행 가서 돈 빌릴 수 있고 돈을 융통할 수 있고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아니면 매출이 되면은 근데 정부에서 도와줘서 서류만 더 복잡해지고 실제 받는 혜택이 별로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가거나 뭔가 돈 빌려서 갔을 때는 이 보증도 안 되고 뭐 매출도 안 되고 뭔가 아무것도 안 되니까 간 건데 뉴스 보면 또 그렇게 해줄 것 같아? 가보면 없어요. 실제 내가 똑같다. 결론적으로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증서 써주면 또 돈 내라 그러고. 결과적으로 보증이 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젊을 때 쭉 사보면서 당해보다 보니까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내가 뭐 정부도 한두 번 바뀌어봤어요. 50몇 년 사는 동안에 이 정부가 한두 번 바뀌었냐고. 하나는 미국 편, 하나는 중국 편, 미국 편, 중국 편 바뀌어 서로 싸우는 것도 많이 보고 상김도 보고 정쟁 회장이 출마하는 것도 보고 노태우도 보고 전두환도 보고 박정희도 봤었는데 이거 다 봤다고 이거 다 경험해 봤다고 다 경험해 봤는데 그것도 뿌이더라 이게 말밖에 없더라고 말밖에 없더라고. 그럼 여기서 깨달은 게 뭔데? 아 정부가 내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자력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믿을 거는 내 자신밖에 없구나. 심지어 가족들도 아닙니다. 그냥 내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자꾸 의지하려는 건 약한 마음을 그리고 그냥 아무도 아예 처음부터 아무도 내 도와줄 놈 없다. 무조건 내가 일어서야 된다. 오로지 내가 가진 어떤 실력만이 내가 가진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자기 역량을 자기 중심으로부터 확대해 나가려고 해야지 누가 뭐 해준다는 거 없어요. 아마 앞으로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뭐 정권 바뀌고 뭐 바뀌면은 정부에서 뭐 해주겠지 하는 나더라도 아직도 그런 철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아마 대부분일 거다라고 봅니다.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빨리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거품이 거절을 하니 각자 도생하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거품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돼?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